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의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해요. 지금까지 이사를 5번 해봤는데요.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여유롭게 이사하는 작은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이사 준비로 맨 처음 하는 일은 이사 가는 집 도면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큰 가구와 가전들의 길이를 재서 기록을 합니다. 매번 같은 구조의 평형으로 이사를 하면 그대로 옮겨서 조금 수정을 하면 되지만 이번에도 역시 5평 정도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해보며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비워야 할 물건들을 추려냅니다. 그 다음 가져갈 물건들 중에 부피가 큰 물건들만 사진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이삿짐 사장님께서 이건 어디에 놓을까요? 라고 물어볼 만한 가구와 가전들을 주로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해서 잘 오려둡니다. 오려두었던 사진들은 이사가는 집 구조에 맞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대로 종이에 붙입니다. 이 배치도는 이사가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 앞으로 옷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완성된 배치도 사진은 제가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이삿짐 사장님께 배치도를 드리고 이 배치도 그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이사할 때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어디에 두세요 라고 일일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해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 내부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하는 동안 이삿짐 직원분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면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서 정리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부 구조도를 드리고 이사하는 동안 현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사 현장에 얼씬도 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 가족에게 소중한 물건들과 작고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승용차에 따로 실어서 가져갑니다. 이번에 이사가는 집은 지금의 집보다 방이 하나 더 없고 거실도 반토막이고 욕실도 하나뿐이라 사진 속의 물건들은 모두 비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져가는 것보다 두고 가는 물건이 왠지 더 많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메모지를 미리 붙여두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물건은 1층에 부탁드려요 라고 메모를 붙이고 두고 가는 물건은 두고감이라고 붙여둡니다. 아이방 침대 프레임은 중고거래로 팔렸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된다는 메모를 붙여두었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도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이 책들은 따로 갈 곳이 있으니 두고 간 표시를 해둡니다. 이제 이 풍경도 끝이네요. 이사하는 날 아침 이삿짐 직원분들이 드실 간식과 메모지, 쓰레기 봉투를 식탁에 챙겨두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이삿짐 나르주실 분들 간식 메모지에는 1층에 내려놓을 물건, 두고 가는 물건을 한 번 더 표시를 해두었고 잘 부탁드린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 집 유일한 반려식물인 마리는 우리와 함께 이동합니다. 우리 로즈마리도 광역 화분이 되는 거지. 저희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오시기 전에 집을 나와서 이제 이사 들어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사 올 집에는 잠시만 들려서 이삿짐 직원분들 오후 간식, 쓰레기 봉투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가구 배치도를 참고하시도록 두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피
부피가 큰 가구는 놓을 자리마다 포스트잇으로 미리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현장에 저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간단히 브런치도 먹고 카페에서 책도 보고 여유를 즐기다가 3시쯤 이사가 완료되면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가구 배치는 만족스러웠고 역시나 싱크대 내부는 다시 끄집어내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사의 80%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저와 남편의 손길이 미치면 정리가 완료될 것 같아요. 이사하는 동안에 여유롭게 잘 쉬었기 때문에 충전된 에너지로 마무리 정리를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주방용품에 비해 수납 공간이 많은 편이어서 여유롭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5-6평 정도 작아져서 그런지 확실히 청소가 더 수월하더라고요. 주방에 식탁이 없어서 좀 넓어 보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식탁은 구입을 하였습니다. 작지만 팬트리도 있고요. 미니 거실 역할을 하는 방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파를 둘 공간은 안 되지만 각자의 책상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이 집도 햇살 맛집이네요. 빨래 참 잘 마르겠어요. 이사 오며 욕실이 2개에서 하나로 줄어가지고 욕실용품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욕조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사하면 기초 화장품을 욕실에 두고 세안 후 바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욕실장이 딱 적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수건은 너무 많아서 일부는 장롱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조만간 촉감이 안 좋은 수건은 좀 비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아이의 옷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계절 옷은 여전히 2행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의 사계절 옷은 여유롭게 할랑할랑 2.5행거 정도 되는데요. 곧 2행거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침실인데요. 침실에는 커다란 매트리스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2개 있고요. 이불장 하나, 협탁 하나, 긴 스탠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저희 가족 루틴인 루미큐브 게임. 모든 커튼 종류는 집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오래된 집 느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나무 창살을 가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닫아두려고 합니다. 찢어진 벽지도 내추럴한 엽서로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집은 2년만 살 집이라서 올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 꾸밀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 신청할 때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이사 온 후에 5일 동안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식탁도 10일 후에 도착 예정이라 당분간은 각자 책상에서 이렇게 한 그릇 음식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정돈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